네, 안녕하세요. 성공섭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열정페이란 말 다들 아실 겁니다. 근로자들의 열정을 빌미로 저임금을 주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습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은 일반 직장인들만 대상인 줄 알았는데 취준생들을 상대로 열정페이를 요하는 일들이 또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인턴이나 몇 개월 수습을 빌미로 하고 열정페이를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취준생들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게 또 어떤 일인지는 오늘도 취준생 인권을 위해서 열일하고 있는 취준위원장 송진원 컨설턴트가 촌철살인 한마디와 함께 준비해봤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취준생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답답한 취업 준비에 시원한 채용 정보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여름날의 기적 시즌3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뜬 후에 전략을 짜면 늦습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대비하는 잡정보센터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네, 오늘은 합격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 전략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CJ그룹 공채 전략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CJ그룹 총괄 인사팀장 출신이시고 저는 오늘 이거 처음 알았어요. CJ그룹 회장님과 직속으로 채용 시스템을 만드신 분입니다. 네. 리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 소개가 굉장히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해서 저희가 예, 놀라운 사람이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회장님과 네. 직속으로 만들었다는 게 어떤 거죠? 제 조직이 그 그룹의 지주사라는 곳에서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회장실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이 한 60여 개가 있었는데 그 그룹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시스템들, 그러니까 채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노사 노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그 그룹 전체를 관할하는, 총괄하는 그런 담당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는 한 명이었었고요. 그러니까 그룹 전체의 채용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사람을 들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회장님한테 상의 드리고 결정하고 뭐 이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좀 예. 후광이 보였었는데 그렇죠. 오늘따라 더 막 눈이 부시네요. 그렇죠. 뭐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 갑자기 예. 바로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항상 태성쌤을 모시고 CJ를 다룰 때마다 걱정되는 게 이렇게 좀 다 얘기해도 CJ와 사이 괜찮은 건가요? 아, 좀 걱정이 돼요. 사실은 저는 그 제 후배 채용팀에 있는 현재 채용팀에 있는 친구들한테 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 부장님 조심하십시오. 예, 법무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얘기까지 들었고요. 사실 저는 그 서약서까지 쓰고 나왔거든요. 어떤 나와서 예, CJ 채용 시스템을 그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유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방송을 위해서 저는 예, 제 밥줄을 걸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진짜 목숨 걸고 예. 방송을 하고 목숨까지. 있어서 네. 정말 집중을 하셔서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궁금해지는 게 태성쌤은 취업 준비생일 때가 당연히 있었을 텐데 있었죠. 그때 또 이렇게 CJ맨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고 어떤 절차를 밟으셨는지 예. 살짝 공개해 주시죠. 예. 저는 그 사실 CJ가 첫 직장은 아니었어요. 그 전에 이제 IBM이라는 외국계 기업에서 있다가 네. 이제 헤드헌터를 통해서 소개를 받고 이제 지원서 내고 면접을 하고 했었는데 신입 지원할 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제 합격의 가장 큰 요인은 철저한 분석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사람들인데 나의 경쟁자는 누군데 이것을 먼저 정의해 놓고 나의 고객은 CJ에서 왜 내가 회장실 안에 있는 그룹의 채용을 총괄하는 그 역할 팀장 자리를 놓고 내가 후보에 올랐지? 그 사람들은 뭘 원하기 때문에 나를 보자고 하는 거지? 이걸 먼저 정의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지? 라는 것을 그러니까 고객 니즈를 이렇게 철저하게 분석을 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그 회장님이나 채용 그쪽 위에 제 매니저가 될 사람들이 보통 인터뷰에서 기사 같은 거를 좀 찾아봤거든요. 인터뷰에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그것을 또 정리하고 사진까지 캡처해가지고 엑셀에다 제가 다 붙여놨어요. 그렇게 고객 분석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경쟁자 분석, 헤드헌터를 통해서 누가 같이 여기를 지원했느냐,
이거를 알아냈죠. 그러니까 하나는 삼성그룹에 다니던 친구가 하나 지원을 했고, 하나는 현대차, 하나는 글로벌 ACR 컨설팅 펌. 거기 다니는 친구가 지원을 했어요. 그 사람이 후보가 돼서 저하고 경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의 강점이 뭐지? 그 사람들의 약점이 무엇일까? 그 사람들의 강점이 뭐지? 저하고 비교해가지고 강점, 약점을 쫙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걸 강조할 거야. 하지만 그 사람들의 약점은 이거야. 예를 들어서 글로벌 HR 컨설팅 펌인 경우에는 지식적인 측면, 굉장히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측면에 접근을 많이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컨설팅을 하고선 빠진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을 그 체계도 갖출 수 있고 실행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경험이 있거든. 이것을 강조하면 되겠네. 얘를 대상으로. 뭐 현대차 대상으로는 무엇을 강조, 뭐 삼성을 대상으로 무엇을 강조. 이렇게 엑셀로 다 만들어놨어요. 전천후 같은. 예, 제가 봐도 안 뽑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분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피상적인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뭐가 강점이지. 예를 들어서 제가 면접을 할 때 그 기계공학과 출신들이 많이 지원하는 직무에서 면접을 해보면 본인들 기계공학과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경쟁자들도 다 기계공학 전공을 했던 그쵸. 친구들이거든요. 이게 차별화 포인트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기본이고 차별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정리하고 어필하면 그거 굉장히 면접관 입장에서는 예쁘게 보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어제 차 코치님하고 자소서 전략을 살펴봤거든요. 네. 직무별로 상이하고 또 직무에 포커싱이 됐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자소서 다음 단계인 면접에서는 아무래도 인성 쪽에 치우치진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 면접 구성을 뒤에 소개를 드릴 테지만 그 1차 면접에 직무 면접이라고 아예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인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1차 면접에서는 직무도 굉장히 세심하게 꼼꼼하게 봅니다. 깊숙하게 봅니다. 특별히 그 이공계스러운 그런 직무인 경우, 전략과 관련된 직무인 경우에는 그 굉장히 직무와 관련된 질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성적으로만 접근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CJ 면접의 특징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CJ는요. 일단 다른 기업들, 다른 그룹들이 하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면접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뽑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안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그룹, 다른 기업들, 많은 기업들은 그렇게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CJ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실행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특징, 진짜로 이렇게 하니까 잘 들으시고요. CJ는 일단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지원 계열사가 하는 비즈니스 그리고 그 계열사와 연관이 있는 그룹 내의 그 어떤 계열사, 다른 계열사와 시너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비즈니스 분석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조사할 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나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외워서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거를 내 언어로 바꾸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철저하게 직무 역량과 인재상을 기준으로 평가표를 만들고 그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성적인 평가가 많이 배제되는 그런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펙, 뭐 출신 학교나 학점, 영어 점수 이런 것들을 크게 면접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면접에 올라가서 저에게 질문하는 친구들 많아요. 저 학교가 이런데요. 저 학점이 이런데요. 면접 안 되겠죠?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상관없습니다라고 제가 항상 답을 해요. 면접까지 올라와서 한번 보자라고 얘기했으면 일단은 그 전에 내가 걱정하는 뭐 스펙과 관련된 것들은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접에 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갈 때는 스펙에 대해서 너무 큰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 단계의 면접이 뒷 단계, 그리고 그거 뭐죠? 우리 그 필기 시험 보는 거, 그리고 자소서 점수 이것들이 면접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예 영향을 주지 않아요. 네. 예. 그럼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면접만 잘 봐도 굉장히 큰 인상을 줄 수가 있겠네요. 예, 이거 뭐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허들 방식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린 제로 베이스야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 전 단계에 몇 점을 받았던 상관없이 면접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주 가끔 이전 거를 볼 때가 있긴 해요. 어떨 때냐 하면 특히 1차 면접 말고 2차 면접 때 동점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임원 면접까지 올라가면 대부분 괜찮은 친구들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거의 비슷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면접관은 얘를 뽑자, A를 뽑자, 이 면접관은 B를 뽑자라고 서로 싸워. 네. 그러면 야, 안 되겠다. 그 전 면접 거 가져와봐. 또 똑같아. 필기시험 거 가져와봐. 자소서 가져와봐. 이렇게는 가끔 보는데요. 가능성이 1% 이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면접서부터 새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돼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할 것 중요하죠.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 전략을 짚어보기 전에요. CJ그룹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